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20여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넘는 다양한 방사능 측정기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기들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도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방사능 검사를 한다는 대형마트. 고등어라든지 갈치 같은 거라든지 혹시 이렇게 제주도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혹시나 일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갈치나 이런 걸 위주로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방사능 측정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측정기들이 실제로 방사능 오염을 제대로 잡아내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휴대용은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그런가요? 500만 원짜리. 네. 대형마트나 수산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일단 치워놓겠습니다. 예. 이거 500만 원대의 A 제품, 그리고 300만 원대의 B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방사선 우선 두 모델의 감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이 지금 자연 상태에서 초당 지금 9개의 방사선이 이 검출기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초당 0.4개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0.1개 정도, 1개 정도 잡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연 방사선 양인가요? 네, 얘 일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근데 검출기 종류마다 네. 어떤 방사선을 측정할지는 그 검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사선인지는 모르죠. 측정기마다 센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방사선의 개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측정기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생선을 감지할 수 있을까? 100베크렐의 용액을 만들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농도의 세슘 용액입니다. 이게 그럼 세슘인가요? 네, 세슘 137. 이거는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얼마나? 500베크렐 퍼 그램. 킬로그램당 50만 베크렐의 세슘을 증류수에 5,000대 1로 희석시키면 100베크렐짜리 용액이 완성됩니다. 실험 용액을 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오염된 생선이라고 가정하고 센서 부분을 가까이 댔습니다. 잠시 뒤 수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A 제품의 경우 8개가 약간 넘는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앞서 자연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제품도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그 수치하고 큰 변화는 없네요. 네,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센서들이 현재 지금 감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100베크렐에 대해서 오염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정기들은 방사능 동위원수를 작업하는 분들이 그 작업 시에 이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와 감마를 측정해서 작업대가 오염이 됐는지 안 했는지 식품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거죠. 이제 수천 배 정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보다 수천 배 높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사한 이 휴대용 측정기로는 식품의 오염을 검사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넘는 생선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에 지금 이 기계들로 그 생선의 기준치를 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100베크렐 수준으로서는 이 측정기로서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구매한 기관이나 또 소비자들은 실험 내용을 보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장비를 일반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현실도 안타깝지만 정작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건데요. 마치 센티미터의 눈금만 있는 자로 밀리미터 단위를 재겠다라고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정하고 있는 식품 허용 기준치인 100베크렐은 자연 방사선량에 비하면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웬만한 측정기로는 감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